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여 본 적 있으신가요? 신고 갈 신발이 없어서 괜히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요? 옷장은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나가려니 이 옷은 아닌 것 같고 이 신발도 괜히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 옷이 문제는 아닙니다. 신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의 약속도 만나기로 한 사람도 딱히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서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을까? 다들 깔끔한데 나만 어색해 보이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는 입고 싶은 옷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무난해 보일 것 같은 옷을 고릅니다. 편한 신발 대신 눈에 덜 띌 것 같은 신발을 신습니다. 젊을 때는 이걸 멋내는 일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괜히 나를 평가받는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모임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얘기 해도 될까? 괜히 분위기 깨는 건 아닐까? 그래서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조금 어색했던 순간도 하나둘 생각납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까지 조심했는데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지쳐있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 남들이 보는 나로 살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불행은 타인의 시선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가 고른 옷이 정말 중요했던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했던 건 그 옷을 입은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더 잘 보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피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착각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만 머물러 주세요. 오늘은 잘 보이는 법이 아니라 조금 덜 애쓰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젊을 때보다 지금이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렵다는 느낌. 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던 자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마음을 챙겨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대충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말을 잘못해도 원래 저런 애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 나이, 내 위치, 내 처지를 함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나이에 이 옷은 너무 튀지 않을까? 요즘 사는 얘기 꺼냈다가 괜히 비교당하는 건 아닐까?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별 이야기 없으면 어쩌지? 그래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웃음이 조금 굳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난한 날을 연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마치 평가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단정 짓고 나섭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즐거운 대상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아주 냉정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둘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지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나답게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편한 표정보다 괜찮아 보이는 표정을 고릅니다.
내 얘기보다는 남들이 듣기 편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올 즈음이면 마음이 먼저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옷을 벗고 신발을 벗는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이제 좀 살겠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조이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 쓴 모습들을 정작 다른 사람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조금 어색했는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로 바쁩니다. 자기 걱정으로 머릿속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머릿속에 내가 얼마나 크게 남아 있을지 혼자서 상상하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생각 속에 내 삶의 무게를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은 당신의 행복을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장소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 앞에서 서성였던 이유도 어쩌면 그 착각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였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착각이 어떻게 사람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사는 삶을 아주 강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과한 표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누가 채찍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는 노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노예의 삶이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을 남에게 넘겨버린 삶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도 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안 나가면 이상하게 볼까 봐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삼켜버린 적은요? 괜히 튀는 사람 될까 봐서입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옷장에 그대로 둔 적은요? 이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뭐라 할까 싶어서입니다. 이 순간들 하나하나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결정을 맡긴 순간들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즉 인격입니다. 둘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재산이나 지위 같은 소유입니다. 셋째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평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첫 번째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인정해 줄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준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열쇠를 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문을 열어줍니다. 기분이 나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칭찬을 받으면 괜히 하루가 좋아집니다. 아무 말도 듣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예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 노예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괜히 말 나오기 싫어서, 나만 이상해 보일까봐,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조금씩 내 기준을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사슬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체면을 지켜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른답게 보여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썼던 말과 표정과 차림새는 대부분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인생을 살기 바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노예의 삶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한 발 물러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식 자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은 남의 평가에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일수록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자꾸 자신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임 하나를 다녀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소파에 한참을 앉아 숨부터 고르게 됩니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소리까지 신경 쓰이게 됩니다.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은 느껴지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 거리는 연락을 줄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말을 적게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생겨야 할 거리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모든 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는 겁니다. 오늘은 조용히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는 겁니다. 웃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례도 아니고 결함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이 끊길 때마다 뭔가를 채우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침묵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유에 더 가깝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조금씩 노예의 자리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을 같은 무게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깊이 들이마시면 비난은 더 아프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둘 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말해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 나를 못마땅해 해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 이건 무례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내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거리를 어떻게 지켜야 외롭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자유의 핵심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왠지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말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와? 사람 좀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쉬고 싶은 날에도 약속을 하나 만듭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도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더 피곤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고독을 도망이나 결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는 말을 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표정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을 쉬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싫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생각이 고독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웃고 맞장구 치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섭섭했던 일들입니다. 참았던 말들입니다. 괜히 애썼던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독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덜 불안해집니다. 남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만난 자리는 훨씬 편안합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조용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독의 힘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혼자 있는 시간의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람 눈치를 덜 보고 살고 싶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덜 지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시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루 중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30분이요? 너무 짧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30분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쓰느냐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유익해 보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셔도 됩니다. 책 몇 장을 넘겨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싶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감정이 말해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여지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30분을 하루 이틀, 일주일만 지켜보십시오.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덜 흔들립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에도 마음을 덜 조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보다 먼저 내가 괜찮은가를 묻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30분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날 때 덜 애쓰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채워진 상태로 사람을 만나면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하루 30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이 작은 습관이 조금씩 당신 삶의 주인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내일로 가져갈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보여지는 나로 살아왔습니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그랬고 모임에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마음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관객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접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진실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입었던 옷도, 모임에서 했던 말도, 잠깐 어색했던 표정도 대부분의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걱정으로, 자기 삶으로 이미 충분히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서만 그 장면들을 곱씹으며 마음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고 모임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뒤처짐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질문을 한 번만 스스로에게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는가? 아니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일의 하루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을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지금의 당신도 이미 충분하다고,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쉼표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독자님을 위해 마음으로 응원하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